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오렌지3라는 재미있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도 애드온을 설치하고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렌지 화면입니다. 우리는 옵션스에서 애드온즈에서 GEO를 검색합니다. GEO를 체크하고 인스톨을 합니다. 오렌지를 다시 실행합니다. 여기에 GEO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워크플로우를 읽어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고 워크플로우를 읽어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단축키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메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이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 이쪽은 동북아시아, 여기는 유럽, 여기는 북미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지도 위젯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오맵입니다. latitude, longitude를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하고 지도를 살펴봅니다. 한국의 위치 보이시죠? 중국의 위치 정확하게 점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각 피처 값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나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만 옮겨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오 맵은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맵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성사진 모양도 있네요. 저는 가장 보기 편한 오픈스트림 맵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이즈도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가장 뒤에 날짜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이 포인트 점의 크기가 작아졌는데 중국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이즈를 설정하면 확진자의 수를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548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레이블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면 이렇게 각 점마다 나라 이름이 붙게 되죠. 러시아나 몽골리아 이런 부분은 읽기가 쉽지만 이렇게 나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는 돋보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손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이 기능은 이 지오 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선점도나 라인 플롯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선택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짜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즈에서 날짜를 계속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아래쪽 화살표키를 이렇게 누르면 날짜가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이 동그라미의 크기도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초반에는 별로 변동이 없었네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지도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코로플릿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등치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연결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경고 메시지가 떴네요. 세 개의 지역이 어느 곳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지도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도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도와 경도 값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아까 지오맵에서 봤던 것처럼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나라의 색깔을 칠해줍니다. 여기서 트리뷰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GG 집계 함수는 여기서 sum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나타난 부분은 아직은 확진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어트리뷰트의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send automatically 자동으로 전송하라 라는 것이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바꾸면 여기에 그동안 누적된 확진자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숫자도 여기에서 색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변동되는 게 보이시죠? 점점 색깔이 변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키보드의 아래 화살표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 18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나라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지 금방 파악이 되죠. 바로 이 연노란색 미국입니다. 지오맵을 사용하는 것도 편리했지만 이렇게 코로플렛 등치 맵을 사용한 것도 의미가 있죠. 훨씬 더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우리가 레티튜드, 롱기튜드 값을 피처로 놓지 않고 메타데이터로 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월 22일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노란색 경고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선택할 때에도 물론 1월 22일부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도 애드온을 추가해서 확진자 수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래쪽 화살표 키보드를 이용해 계속 날짜를 바꿔가며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타임 시리즈 애드온을 사용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